예,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김종남의 생날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을 만나게 된 대전의 변화를 꿈꾸는 백수 김종남입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에 대해서 생으로 편집 없이 부담 없는 이야기를 하는 자리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애정어린 비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이 자리에 대전문화연대 박은숙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5월 참 놀기 좋은 계절이죠. 대전에 5월 한 달에만 쏟아진 축제가 7개라고 합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어떤 숙제를 우리 시민들이 안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바쁘셨죠? 축제 보러 다니시느라고? 집 밖에만 나가면 요즘은 굳이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이는 게 축제니까 새삼스럽게 바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거의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대전이 7개에 28일 정도가 축제 기간이던데. 네. 그러면 가히 축제 시즌에 축제 도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마 대전시장님도 축제 도시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고. 네. 이 축제에 적게는 수천 명에서 수십만 명이 왔다고 참여자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온천 축제는 71만이 다녀갔다 그러죠? 연희 때와 달리 시민 참여형으로서 만들어서 색달랐다고도 하던데 가보셨어요? 어때요? 네. 이제 온천 축제가 꽃축제, 눈꽃 축제, 아니면 그 후에 입합 축제 여러 형태로 되다가 올해 이제 온천 대축제 형태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71만 명이 다녀갔다라고 하면 대전 시민의 반이 그 정도 인구인데 저도 갔었으니까 와, 엄청나네요. 아무튼 예전에 비해서 전국 축제 규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히 시작하는 날 그리고 끝나는 날 우연하게도 그래서 온천 축제장 근처에 있었어요. 네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네. 목욕하러 오셨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이 와서 공연을 해서 그랬을까요? 글쎄, 목욕하러 일부러 이 계절에 그렇게 많이 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국 규모의 이제 온천 대축제에 또 연예인 동원하고 또 여러 가지 체험 행사들 위주로 많이 부스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 5일째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훨씬 그런 관람객 수가 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조격 체험을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매니아도 있어요. 네네. 네. 세계 조리사 대회도 있었죠. 그 기간에 42만 명이 왔다고 하고 온천 축제는 71만 명 왔다고 하고 또 생활체육축전에는 6만 명? 그 숫자를 누가 셌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체육대회는 선수단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거 누가 집계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전 시민과 외지에서 온 시민의 구분 이런 게 가능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대회 조직이나 이런 데에 혹시 관람객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를 한 거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다녀간 사람들의 규모라든지 체험한 인원들 이런 규모들을 생각해서 그 숫자를 이렇게 발표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쉬운 말로 좀 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천 대축제 하면 조격 체험장 옆에 부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지나서 여기 간 사람들이 다 합산이 됐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다 일일이 세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 시간대에 여기에 몇 명이 있으면 8시간이면 축제 시간이 곱하기 8시간 아니면 여기에 지나가는 심지어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면 여기에 곱하기 차에 타는 인원들 그런 형태까지도 진행된다라는 저희 축제 참가자 관람객들 집계는 상당히 고무줄 집계라고 한답니다. 부풀리기 그러면 한 3분의 1 이렇게 깎아서 볼 수도 있는 거다. 3분의 1도 과하죠. 중국 사람들보다 더한 거 같은데.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와서 즐겼으면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을 거다. 이런 축제를 할 때 보통 축제 효과를 산업의 또 연장선상에서 경제 효과 이런 것들을 주로 유치하시는 정치인들이나 지역 경제인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이들 축제에 비용이 들어갔고 효과가 또 얼마나 됐나요?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온천 축제는 300억 그리고 세계 조리사 대회는 1000억 이런 효과가 있다고들 얘기들 하시는데 실제로 이걸 믿어야 되나요 우리가? 어디까지나 아무튼 효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 아니라 효과기 때문에 뭐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뭐라고 이제 딱 따져서 말할 수는 없는데 300억 뭐 아무튼 그 100억 들여서 조리사 대회 같은 경우에 1000억의 경제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하면 대회를 저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대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전에 뭐 마땅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공장이든 아니면 지역 업체들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뭐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고만 한다면 뭐 적극적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기대 효과와 실제로 그 축제를 해본 결과 나타난 후발 효과는 사실 일정한 시간이 좀 지나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300억, 1000억까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이게 참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대회가 마무리되었으니까 나름대로 뭐 분석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어서 나오면 그것들을 좀 통해서 좀 명확하게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축제 내용으로 좀 가볼까요? 축제 개최 목적에 맞게 한두 개 행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국에 어디를 가서 축제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채워졌었다. 그래서 지역의 문화자원이나 관광자원, 시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하는 그런 축제는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나름대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축제들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축제 시스템이라고 할 정도로 똑같은 공연, 뭐 그 출연자만 다른 연예인 공연에 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폼에서 뭐 거기에 체험들도 그 행사와 전혀 무관한 올 수 있는 체험들은 다 이렇게 배열하는 형식의 좀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 지역 축제와 뭐 전국적인 축제가 다 안고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리사대회 같은 경우는 조리사들의 경연이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실제로 일반 시민들이 가서 사 먹는 거 혹은 공짜로 시식하는 거 빼고는 실제로 가서 자기가 뭘 해볼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사 이런 것들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조리사 대회가 있었던 바로 건너편 강 건너에 사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차가 많이 몰리거나 이런 걸 본 적도 없어요. 아무튼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걸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들었고 생각보다 뭐 교통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잘 안배를 했는지 뭐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71만 명, 뭐 42만 명 이러면 대단한 교통 그 혼잡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전혀 뭐 그런 거는 느끼지 못했으니 시민의식이 그만큼 뭐 성장했다라고 대중교통을 타고 접근했을까? 일단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조리사 대회만 하더라도 뭐 이제 음식 시식권을 발매해서 뭐 그런 그 특성적인 그 대회에 그런 거를 같이 좀 참여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뭐 현장에서 그 판매되는 게 28장? 뭐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미리 예매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좀 적게 팔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인터넷으로 예매를 했다고 해도 전체 매수 자체가 원체 적다 보니까 실제 뭐 전국도 아니고 세계적인 규모의 축제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인 제 아들한테 물었어요. 대전에서 7개의 축제가 있고 한 달 내내 축제가 열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전을 축제의 도시라고도 하고 문화의 도시라고도 하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는데 자기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축제의 도시, 축제의 달 근데 이게 대전만 그런 게 아닐 거고 전국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5월이 놀기가 좋은 달이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좀 즐기고 재미도 서로 좀 나누고 뭐 이랬었나요? 어떠셨어요? 그 모니터링 좀 하셨죠?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축제 부분들은 뭐 대표적인 축제들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저희들은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축제라는 것을 이제 경제적인 효과들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많이 모을까? 그러니까 시기도 역시 좀 집중되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시기에 그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특별하게 차별성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모여서 뭐 노래 듣고 아니면 조금 참여하고 그런 형태로 계속 끝나버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그 시민들이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같이 뭔가 내용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감을 느끼고 이런 게 아니라 동원되거나 혹은 그냥 단순 참가자로 소비하거나 문화를 소비하거나 이런 형태로 되는 그런 축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참여해서 만드는 처음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하고 그것이 이제 지역사회 그 지역에 일정하게 문화적인 현상이나 어떤 경제적인 그 나중에 나타나겠지만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을 문화연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대전 지역의 문화산업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축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를 이벤트적인 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제는 예전에 그 지역 사람들이 함께 예를 들면 뭐 대보름 날, 그 우리 마을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고 뭐 거기에서 같이 제도 지내고 또 함께 흥겹게 보내던 그런 것들이 바로 축제인데 만들어 놓고 참여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체험 행사, 체험 부스에 참여하는 정도지 이 축제의 어떤 의미들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의미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그 참여, 뭐 시민 참여적인 어떤 축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참여 부스가 얼마나 많았냐, 적었냐, 그 정도 수준이지 크게 그 축제에 그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웃 사촌들끼리 뭔가 함께 그래도 즐거운 즐거운 뭐 놀이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축제들이 그나마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그런 축제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대흥 독립만세? 네네. 독이 기억이 아니고 동이래요. 대흥동. 독립만세. 뭐 그런 축제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대흥 독립만세 같은 경우도 생긴 그 연유들을 보면 뭐 어느 날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이 동네에서 같이 한번 놀아보자. 그리고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일단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지원이든 아니면 어떤 포맷화된, 정형화된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만 그 기간에 자발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저희 회원 중에 그 대전 브루스라는 막걸리 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중에 거기에서 대전하면 떠오르는 대전 브루스 부르기 대회를 그 대전 브루스 막걸리 집에서 우리들 공연이 아니고 그래서 각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10,000원씩 내서 그거를 뭐 우승자에게 몰아주기. 뭐 그래서 재밌었겠다. 버전들이 뭐 다양해. 브루스 버전, 뭐 발라드 버전.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참여자들이 함께 만들고 또 즐기는 그런 것들이 그 축제의 한 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흥 독립만세나 대흥동의 그 차 없는 거리 이런 쪽에서 진행되는 그런 축제들이 원도심의 활성화나 그 상인들의 좀 생각을 전환시키는 이런 데도 크게 기여를 좀 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그런 행사들을 대흥동 일대에서 해본 게
한 4, 5년 되죠? 네네네. 분위기가 좀 달라졌나요? 예전에 비해서? 글쎄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멀었고. 제일 문제가 뭔가요, 관건이?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런 유쾌한 일들을 벌여보자 하는데, 이게 조금 될 것 같으면 또 관에서 여기에다가 축제를 심어요. 그래서 아하. 거대한 자본이 또 들어와서 거대한 그런 축제들을 기획해서 또 하게 되면 자발적인 그런 작은 축제들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축제들, 그러니까 당장에 이벤트적으로 많이 모아서 한 방에 끝내버리겠다. 그런 생각들을 먼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희 역시도 대전에 대표적인 축제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대전에도 머드 축제든 아니면 뭐 한평 나비 축제든 대전을 대표하는 그런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은 있지만 그거는 단기간 내에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역 주민들이 소박하고 아름답게 그리고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축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그 거대 자본이나 네. 정치인들의 욕심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상업화되거나 일회성으로 그쳐서 그런 자발적인 노력들도 싹이 없어지는 그런 아쉬움들이 불편함이 많아요.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번 축제 준비를 하면서 대전시장님이 거리에서 시민들한테 축제에 오라고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띠는 안 들으셨던 것 같은데 몇 번들 이제 지역의 어른들이랑 같이 5월에 축제 많이 시민들 즐겨주십시오라고 하는 홍보 캠페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시민 참여 더하기 관광객 유치예요. 관광객 유치를 대전 시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딴 데 가서 유치전을 벌이셨어야 되지 않을까? 뭐 아무튼 대전 시민들도 기본적으로 뭐 초대한다는 의미에서는 뭐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다른 시도들도 보면 적극적인 어떤 관광 유치를 위해서 그 시의 수장인, 시장님이 아니면 도지사가 이런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왕지사 세계적인 축제고 뭐 대전에서 그런 큰 축제가 또 대회가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좀 수도권이든 다른 지역을 좀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네요. 그 조리사 대회를 사람들이 축제라고 생각했고 시도 그렇게 얘기했고 세계 행사였고 세계의 조리사들이 모이는 행사였고 식품 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집안잔치로 끝난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 문화예술정책 간단하게 좀 비평을 하신다면? 꼭 비평을 해야 되나요? 아니, 칭찬해 주셔도 돼요. 저는 연주장님이 시민들하고 소통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그래서 SNS도 열심히 하시고 또 거리에서 그런 홍보 마케팅도 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칭찬하세요 그러면 비평 안 하셔도 됩니다. 나름대로 뭐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또 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저도 많이 응원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소통이라는 거는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같이 수정 보완해 나가고 그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대전시가 문화예술에 있어서 큰 그림들이 좀 없지 않는가. 문화공간에 배치든 아니면 축제 이런 축제 역시도 그러니까 대전시가 도시 그 브랜드 이미지와 걸맞는 그런 좀 장기적인 플랜들이 좀 없다라는 그리고 만약에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대전의 브랜드 이미지를 아니면 장기적인 지속적인 그런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상당히 좀 미진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대전의 도시 특성, 뭐 산업자원, 문화자원 이런 것들 다 해본다면 특성은 과학기술 축제 아니면 그 웰빙 축제 뭐 그런 것들이 좀 되겠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10월에 또 와인 축제 이런 것도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던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즐기고 함께 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대전 지역의 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 또 문제가 되는 혹은 숙제를 좀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게는 수억 원에서 수십억, 100억 정도까지 들어간 지역 축제. 그런데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장소죠. 자기 낯을 낼 수 있고 또 여러 지지 기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정작 시민들은 단순 소비자가 되거나 별로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 축제 비용을 다른 데 쓰는 것이 맞겠다. 혹은 그 축제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 단위 축제, 지역 축제 뭐 이런 것들로 오히려 전환시켜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고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대전시의 문화정책, 축제와 관련된 정책을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말 시민 여러분 가족과 함께 좋은 축제 하나 찾아서 가족과 함께 축제를 마음껏 즐기는 그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